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과 그 CEO들의 리더십에 의해 좌우될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제안. 선진 경영 기법의 전문가이자 혁신적 전략가인 글로벌 CEO들에게 그 노하우를 배워보자. 휴머니스트만이 성공한 경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을 구성하는 돈과 사람 중에 돈을 움직이는 경영자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영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직원과 고객을 섬기는 휴머니스트. 카길 퓨리나의 아시아 총괄 사장인 김기용 사장을 오늘 조동성이 만난 글로벌 CEO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세계 곡물 시장의 50%를 점유, 전 세계인의 식탁을 점령. 142년의 전통, 이외에 유통, 금융, 동물 사료 등 다양한 사업 분야 진출. 2001년 세계 최대 동물 사료 회사인 에그리 브랜드 퓨리나와 합병, 세계 63개국 14만 명의 직원을 둔 다국적 기업 카길의 모습이다. 카길의 중심에는 오늘의 주인공 김기용 사장이 있다. 1971년 에그리 브랜드 퓨리나 코리아에 입사, 농업기술의 현대화를 위해 힘써왔다. 2001년 카길과 퓨리나의 사료사업부가 합병된 후 그의 리더십은 더욱 빛났다. 그 당시 퓨리나 사장이었던 그를 카길 사료사업부 북아시아 사장으로 임명하는 이례적인 인사가 이루어졌다. 굉장히 온화하시면서도 굉장히 강하시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굉장히 깊고 높고 광대하세요. 비전을 제시해서 중기, 장기, 그래서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게 하는 그런 비전을 끊임없이 이제 제시를 하고. 외유 내각의 부드러움을 바탕으로 기업과 고객에게 다가가는 글로벌 리더. 카길 사료사업부 북아시아를 담당하는 김기용 사장. 그의 리더십에 대해 알아본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기용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김 사장이 맡고 계신 이 카길의 북아시아 총괄. 카길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예. 먼저 회사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약 140년 이상을 농업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식품 부분 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기관리 부분 이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발전시켜서 지금은 전 세계 약 60개국에 약 14만 5천 명의 종업원과 연간의 매출액이 약 750억 불, 하나로 약 75조에 달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농업식품회사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네. 또 최근엔 그 롤스턴 퓨리나라는 예. 회사하고 또 합병 인수를 하시는 거죠? 예. 그 롤스턴 퓨리나 중에서 특히 이제 국제부의 사료사업부를 카길의 사료사업부가 인수해서 약 한 100여 년 이상 된 롤스턴 퓨리나 회사하고 140년 이상 된 카길 이 두 회사가 적어도 동물 영양 부분에서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 다시 탄생하는 그러한 일이 약 6년 전인 2001년도에 발생했습니다. 우리 김 사장님은 그 북아시아 총괄 사장의 예. 직함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저희는 두 가지 업무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직접 책임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책임 부분은 북아시아 전체의 사료 사업을 직접 관장하고 있어서 지금 공장 숫자가 중국에 14개, 한국에 5개, 그 다음에 대만에 2개 해가지고 전부 21개 공장을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을 일본하고 중앙아시아 쪽에 계속 지금 확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부분은 한국의 전체 카길 비즈니스하고 북아시아를 포함해서 카길 그룹 전체에 회사 중요 현안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회의 중앙운영위원회 하나로 카길 전 그룹의 중요 업무를 직접 참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세계가 하나의 동네가 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 한국인으로서 네. 한국은 물론이지만 일본, 중국, 중앙아시아 이 전체를 책임진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실 텐데 예. 특히 중국의 그 거대한 지역을
더구나 우리 김 사장님은 그 한국의 그 새마을 운동을 가져가서 중국에 지금 성공적으로 접목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중국 사업 개발 시작을 15년 전부터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저희가 중국 농촌을 가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의 13억 인구 중에 60%, 지금 줄어가지고 60%인 8억의 인구가 북경이나 상하이 같은 그러한 대도시가 아니고 농촌 지역에서 상당히 그 생활 수준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많은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40년 전에 한국에서 쭉 해왔던 그런 생활운동의 경험이 바로 저희가 중국 농촌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교육, 훈련에 대한 집회를 하고 농민들 그 교육 모임에 가보면 참 재미있는 게요. 중국의 5,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농민들을 실질적으로 그 농사의 방법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번 그 모임 보면 한 마을에 운동장 같은데 한 3,000명씩 그 초기에는 막 모여들었습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예,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운동장에 의자도 없고 땅바닥에 쭉 앉아가지고 비가 오고 막 그럴 때도 이분들이 그 하나하나 경청을 하고 듣는 걸 저희가 보고 저희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짧게는 지난 5년 동안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적어도 150만 명 이상의 중국 농민들을 현지에서 교육을 쭉 시켰고요. 이러한 사항들이 중국 정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중국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해와서 하나의 좋은 모델을 보여줬다고 아주 그 많은 칭찬을 들어왔습니다. 기업이 그냥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하는 것보다는 그 중국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예. 뭔가 이렇게 그 도움을 준다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예. 회사의 성공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걸 쭉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 임직원들이 기업은 반드시 성장 지향적이어야 되고 또 좋은 고성과를 만들어야 되고 근데 반드시 중요한 게 하나 빠져서는 안 될 게 기업은 고상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를. 고상한 목표. 예. 네. 그걸 저희가 노블 포퍼스라고 노블 퍼포스.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고상한 목표가 뭐냐. 그룹 전체의 목표, 사업의 목적 중에서 저희 동물 영양을 다루는 사료사업부는 어떻게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할 거냐. 저희는 저희의 고객인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의 농장 현장에서 농가의 생산성을 올려줌으로써 농가의 삶의 표준을 높여준다는 그러한 그 기본적으로 고객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거기에는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깊은 그 애정과 사랑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는 김기용 사장. 그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될까? 바쁜 업무로 1년의 반 이상은 해외에서 머무르는 김기용 사장. 이렇게 그의 아침은 정신을 가다듬는 국선도로 시작됩니다. 호흡을 중심으로 쭉 하면서 명상을 하고 스트레치를 하고 그래서 제 몸 구조와 또 모든 활동에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체력을 키워 건강을 챙기는 일 역시 글로벌 리더에겐 필수인 셈. 김기용 사장의 옆자리에는 그를 묵묵히 응원해주는 버팀목 아내가 있다. 그에게서 보여지는 온화함은 부인의 내조가 쌓은 정성인 듯 싶다. 이른 아침을 시작하는 김기용 사장. 우리 벌레 저기 다 나왔다니까. 완전히 벌레. 여기다 김치 하나 넣으면 우리 먹는 거예요, 그거. 식탁 위에 정갈한 음식을 보니 그의 소박함은 이미 일상생활이다. 하고
가족의 마음이 담긴 음식 하나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김기용 사장. 바로 글로벌 리더가 보여주는 섬김의 시작이다. 첫째는 마음이 평안해야지 건강되기 때문에 건강식보다는 마음의 평안이 아마 그게 첫째 건강식일 거예요.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아침. 잘 다녀오세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서로에게 바탕이 되어주는 가족. 김기용 사장의 힘의 원동력은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아침이다. 분당에 위치한 카길 코리아. 일찍 나오셨네. 여느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해 업무를 확인하는 김기용 사장. 직원을 섬기는 그의 리더십 중 하나다. 항상 본인을 낮추시면서 종업원들을 섬기는 섬김의 자세로 항상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종업원들을 대하시고 굉장히 열려 있으신 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되게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훨씬 어리고 그리고 직급도 훨씬 아래지만 항상 특히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귀 기울여서 의견을 들으시고 그 의견이 굉장히 가치 있다 생각하시면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김기용 사장의 마인드. 이제는 카길의 기업 문화로 자리 잡았다. 11년 전부터 시작한 사랑의 집짓기 운동. 김기용 사장이 보여준 긍정의 힘이 이뤄낸 결과이다. 긍정의 힘은 카길 코리아 직원들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했고 활동 영역도 점차 확대하게 되었다.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보람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도 2년 연속 그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저희 회사는 그 종업원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용 사장이 몸소 보여준 인간에 대한 섬김의 자세.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섬김으로 시작되는 그의 가르침. 그것은 세계인의 모든 식탁을 돌보는 카길 코리아의 초심이기도 하다. 얼굴이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김 사장님 말씀을 들으면 예. 뭐 어떻게 보면 성직자 같기도 하고 예. 참 아주 편안하고 항상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이 정말 소년 같기도 하고요. 아마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섬김의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베품의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결국 개인적으로도 많은 베품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이 기업 입장에서의 베품, 예. 사회 환원 예. 이건 어떻게 하시는지 좀 예.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나라에서 사업을 하면서 제일 먼저 공헌할 일은 인재를 키워내고 그 인재들이 바른 가치관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회를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한쪽으로 이 우리의 사업이 있게 한 이 사회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헌을 할 길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은 우리가 재단 활동을 통해서 이 부분에 많은 연구를 하시는 학자들 또 이쪽 부분에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 이분들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이 학자들의 연구를 더 지원을 하고 또 그러한 단체들을 계속적으로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그래서 본사를 설득해가지고 그것도 한 번에 안 돼서 두 번에 거쳐서 출연을 받아가지고 10년 전에 문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후부터 매년 저희들이 장학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학자들을 저희들이 연구 성과에 따라서 수상을 해드리고 이제 이러면서 쭉 해오다 보니까요. 벌써 그게 이제 10년을 지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카길하고 막상 합치고 보니까 의외로 카길이 그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저희가 재단이 있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당신들 어떻게 10년 전부터 그걸 했느냐. 바로 그런 게 이제 기업의 사회 책임을 저희가 한데 저희도 10년 전부터 해왔는데 그 많은 부분을 카길 이제 본사에서 매칭 펀드로
저희들이 여기서 투자하고 본사에서 또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저희들이 장학사업이나 재단 활동들을 쭉 해가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 회사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모든 회사 임직원들한테 참여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그 1년에 그 자기대로 시간 내서 뭐 고아원, 양로원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저 지체가 어려운 그런 데들 방문하고 또 사랑의 집 짓기 운동에 동참해가지고 그 활동을 하고요. 이제 그런 활동들은 모든 임직원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도 같이 가서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재단에서의 활동, 또 하나는 전체적인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활동. 거기에서 회사가 아주 커서 크게는 못하지만 아주 그 남을 돕고 거기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 이런 걸 상당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6년 전에 카길이 퓨리나를 합병할 때, 롤스턴 퓨리나 합병할 때 사실 우리 김 사장님은 롤스턴 퓨리나 쪽의 한국 대표셨죠. 그렇죠. 근데 카길이 두 회사를 합쳐놓고 카길 쪽이 아닌 롤스턴 퓨리나 쪽의 사장님을 전체 책임을 맡겼다는 건 그거 자체가 사실은 아주 혁명적인 일이었고 또 더 나가서 이 부가에서 총괄 책임을 맡기셨고 또 그룹 전체의 그런 재단 이사를 맡겼다는 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섬김의 마음, 베품의 마음, 헌신하는 자세를 높이 평가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희 회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가 그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섬김의 리더십.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럼 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도 좋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 회사의 CEO고 또 리딩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는 한 번도 제가 직급이나 또는 직책 면에서 저희 회사의 어떤 상사가 된다는 생각을 별로 가져보질 않았습니다. 단지 맡고 있는 업무의 역할이 다를 뿐이고 또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제가 직접 같이 일하는 모든 임원들을 제가 섬기고 그분들이 그 같이 일하는 팀들을 섬기고 궁극적으로는 일선에 있는 우리의 현장의 영업 직원들을 저희들이 섬김으로써 저희들은 그 영업 직원들한테 우리의 고객에 대해서 본사의 모든 경영자를 포함해서 같이 일하는 팀들이 현장에 있는 영업팀을 섬기듯이 그대로 우리 고객을 섬겨달라고 쭉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임직원한테 저희들 자신이 계속 더 낮아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 고객하고 시장의 확장과 회사의 성장도 결국은 저희들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서 우리의 고객들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길 때 그 본을 저를 포함한 본사의 경영자들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의 경영자들 중에 아주 숱한 경영자들을 이 카길 안에 여러 군데 그 최고 경영자를 이렇게 파견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IMF가 딱 났을 때 모든 기업들이 교육 개발에 대한,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삭감하고 그랬을 때 오히려 저희들은 그때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계속 개발할 절호의 기회다 생각을 해서 그 기간 중에 더 집중적으로 인재 개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하우스 MBA 프로그램도 그때에서 모든 키 매니저들이 다 참석해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그런 프로그램을 사내에서 했고요. 이제 그런 일련의 그런 투자와 관심이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많은 훌륭한 젊은 기업가들이 일을 하면서 자기 사업처럼 해가야 되는 그런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줘야 될 거냐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훌륭한 경영자로 계속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몇 명이나 이렇게 해외
예. 최고 경영자로 내보내셨습니까? 지금 거의 한 20명 가량 됩니다. 20명 정도. 네. 네. 그 중에 반은 사장이고, 나머지는 사장이고. 최고 경영자들 대반에. 그런 우리 김 사장님의 철학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카길이 우리나라 축산업계의 그 인재 사관학교라는 예. 그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그 내시는 경영자 또 국내에서도 이렇게 제 몫이라는 경영자들에게 어떠한 점을 강조하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가 자유스러운 공정한 경쟁은 굉장히 우리가 아주 계속 추천하고 개발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 사료축산업계의 반 이상의 최고 경영자가 퓨리나 이쪽 카길 출신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가면 저희 경쟁업체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그 경쟁이 이분들이 공정한 경쟁을 여기서 배워가지고 나가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한 단계 더 한 발 앞서가야만 그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정한 경쟁은 사회 전체, 산업 전체가 발전하는 굉장히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사료축산업계가 적어도 세계의 그런 업계하고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토양과 그 많은 인재와 산업의 전체적인 경쟁력이 키워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 사장님한테서 배워서 경쟁자가 된 그런 기업의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기업들, 그건 다 어떻게 보면 파트너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재미있게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 서비스를 그 비즈니스 유니트로 새로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 다 우리 경쟁업체들이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그렇죠. 테크놀로지 면에서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경쟁자한테 교육을 시킨다 네, 이거죠.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그런 면이 아주 요즘에 아주 재밌습니다. 그건 아주 세계적인 모델이 되겠는데요. 근데요, 네.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요, 이분들이 저희한테 가까이는 와도 저희는 그 안에서 한 발 더 앞서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한테 좋은 동기부여도 되고 자극도 되고요. 또 이분들은 그런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이 따로 그 조직을 안 가져도 되니까 굉장히 그 적은 비용으로 효율성을 높이니까 그렇죠. 산업계 전체가 같이 발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객이 경쟁력이 있어야 우리 회사가 경쟁력이 된다는 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상관으로 더 나가서 정말 경쟁자가 경쟁력이 있어야 우리의 경쟁력이 더욱 강해진다. 예, 그렇습니다. 역설 같지만 참 진리인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송탄 공장을 방문한 김기용 사장. 예, 수고 많죠.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그가 직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시작되는 회의 시간.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같이 나누니 참 오랜만입니다. 그새 또 저는 이 부가시해지고 전체를 맡다 보니까 국내에서 또 생산 현장에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뵐 기회가 상당히 그동안에 많지 않았거든요. 건강은 어떠신지요? 가능하신지요? 지금 이제 투쟁 중에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 어떤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정기 그 검진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또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 문제에서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김기용 사장. 직원에 대한 섬김이 시작된다. 그것이 바로 글로벌 리더인 김기용 사장의 경쟁력. 자신을 낮추고 사람에 대한 배려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의 리더십. 직원들의 앞에 나서기보다 그들을 뒤에서 앞으로 밀어주는 그만의 특별한 휴먼 리더십이다. 공장 시설이 2배로 커져요. 회장님 참 믿음이 가고, 제 인생에서 어떤 그 스승님 같은 그런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988년에 가동된 송탄 공장. 이곳의 업무를 꼼꼼히 챙기는 것 또한 김기용 사장의 업무. 직원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체크하며 자신의 의견보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김기용 사장.
직원에 대한 섬김의 자세는 또 다른 글로벌 리더를 이끌기 위한 그만의 경영 철학이다. 가장 말단에서 일하는 직원들하고도 큰 이런 거리감이 없이 정말 그런 게 가장 본받을 만하고 또 존경할 만한 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길의 동물 체질 개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구 농장. 직원을 섬기는 그의 자세는 고객에게로까지 이어진다. 햇빛 잘 바꾸면서요. 소가 훨씬 더 잘 됐어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고객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 하여튼 이 냄새가 이 참 구수하게 이 고향에 온 것 같죠. 워낙 그 농학을 전공했고 이쪽 부분에서 벌써 35년 넘게 일을 쭉 하다 보니까 35년 동안 농업 발전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김기용 사장.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직원과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섬김의 자세. 하늘에서 잠들고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그에게 있어 직원과 고객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친구와 같은 존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모든 이의 마음을 아우르는 노력. 그것이 지금의 카길 코리아를 있게 한 주춧돌이다. 카길 코리아 북아시아를 담당하는 김기용 사장. 그가 말하는 섬김의 리더십은 이제 북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휴먼 리더의 진정한 모습이다.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하도 종업원 몰입도라는 게 있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요. 네. 그걸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맨 처음에 이 몰입도라는 말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 몰입도라는 용어 자체가 언뜻 마음에 와닿질 않았습니다. 이 인게이지먼트라고 그러는데 인게이지먼트.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를 어떻게 해석할까 하다 우선은 얘기하기 좋게 그 종업원 만족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만족한 종업원이 만족한 직원이 몰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족의 단계를 넘어서 몰입의 단계로 가야 된다 해서 몰입의 단계는 자기가 만족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 회사 보니까 이렇게 환경이 좋고 정직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하니까 옆에 분들한테 동료한테 이 회사 와서 같이 일하자고 적극적으로 권하는 단계가 몰입된 단계입니다. 사랑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을 주는 거죠. 마음을 주는 거네. 가슴으로 느끼고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 15만 명의 우리 근데 요즘에는 인플로이를 옛날에 저희가 종업원도 우리 그 회사 임직원들 별로 그거 종업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별로 안 좋다. 수동적인 의미가 있다 이거죠. 뭐 어디 소속돼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금 그 용어를 찾아내려고 뭐 임직원이라도 그랬다가 가족이라도 그랬다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는 저희들이 약 한 120가지의 질문 항목이 쫙 있습니다. 근데 그 항목을 전 세계 15만 명 종업원들한테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그 거기에는 자기의 현재 근무의 환경, 자기의 현재 그 보수의 정도, 자기의 미래에 대한 비전, 자기의 직접 상사하고의 그 서로의 그 업무의 관계, 그다음에 카길의 그룹 전체의 수석 지도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이런 걸 전부 해서 거기다 이제 체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동시에 전문회사한테 전부 해가지고 밀봉해서 보내면 거기서 이제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요. 그 분석을 해서 부서별, 공장별 전부 해가지고 그 스코어가 나옵니다. 몰입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네요. 그 1년에 한 번씩 저희는 성적표를 받습니다. 네. 근데 종업원 몰입도가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54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60대, 70대, 80대 작년도 하여튼 92까지 나왔습니다. 92점. 90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종업원 몰입도를 조사하면서 적어도 포춘 500에서 미국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기업이라면 종업원 몰입도가 80이 이상 돼야 된다고 합니다. 네. 카길 그룹 전체는 아직도 80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지금 70대에서 근데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 김 사장이 맡고 계신 데서는 어느 정도 좀? 제가 중국 쪽에서 평균이 한 80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대만 쪽이 지금 한 80, 한 3 정도 나왔고요. 한국이 90이 나오고. 한국이 92. 예. 그럼 뭐 10명 중에 9명은 네. 회사에 대해서 아주 몰입이 되어 있는 거죠. 카길 전체에서도 제일 우수한 성적 아닙니까? 제일 앞서갑니다. 그럼 김 사장님은 그냥 카길의 세계적인 경영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 카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정말 모델로 삼고자 하는 예. 1등 세계 경영자시네요. 제가 그렇다기보다 저희 그 한국팀, 네.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의 개개인이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리더십을 교육을 시킬 때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 회사 일하고 있는 모든 임직원들은 다 리더다. 네. 그러면 현장에 있는 그 생산 사원도요. 간단한 기계 동작을 하는 그 사원도 우리는 리더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분들한테 리더십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리더인데 그럼 리더십이 뭐냐? 그거는 어떠한 그 포지션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쳐가는 하나의 영향력을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가는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봤을 때 바로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서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해서 주인의식과 어떤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자기 일에 임해야 거기에서 진정한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우리 고객을 위해서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가 거기서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종업 몰입도 말고 네. 또 퍼포먼스 임프루브먼트 플랜, 예. 그 업무 성과 개선 예.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예. 그것도 한번 관련 있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도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예, 저희들이 그 PMP라고 그러는데 그 최근에 약간 양식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양식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50%에 대한 부분이 리더십 모델에 대한 서로의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그 임직원들은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우리로 따지면 차상급자죠.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반드시 1년에 2번은 그 PMP, 저희가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 이상의 시간을 리더십에 대한 서로의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더십의 핵심인 인테그리티하고 컨빅션하고 카리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에서 4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한쪽으로는 학습 능력, 그 다음에 실행 능력,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품성. 그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KRA라고 해서 키 리설트 에리아라고 그래가지고 실제 현업에 임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할 목표를 정합니다. 1년 동안에. 그걸 놓고 1년에 전반기 지나고 나서 리더십의 품성, 리더십의 전반적인 거고 실질적인 업무에서의 개선한 거를 서로 얘기를 하고 반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계획 세웠던 게 좀 조정이 약간 필요하다. 그렇죠. 그럼 서부화해서 약간 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상 또 여러 가지 인정을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다국적 기업, 세계적인 기업을 보면은 이 경영의 아주 그 기반, 파운데이션으로 투명과 윤리 경영을 빼놓는 기업이 없거든요. 예. 카길도 아마 예외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재미있는 건요. 그 투명 경영, 윤리 경영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가 다 옳은 얘기인데 네. 그게 교과서에서만 보는 얘기지 네. 현실에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과 이론은 다르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자들 얘기를 보면 그 윤리 시간에만 선생님 통해서 듣던 얘기가 네. 또 현실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얘기가 현실화되고 있단 말이죠. 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예. 그렇게 현실화되고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직원들한테 얘기하기를 윤리경영이라는 거를 이 회사는 따로 윤리경영이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좋은 기업 시민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좋은 기업 시민이라는 게 뭐냐? 이분들은 모든 직원들한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회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끼치는 총체적인 영향을 우리는 그 시티즌십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은 바로 우리가 일하는 그 각 나라나 그 산업 현장 거기에서 우리가 일하는 사업의 관행 또 우리가 같이 일하는 모든 연관된 회사의 임직원들을 포함한 우리 고객 또 환경 이런 데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본사의 최고 경영진부터 산업 현장의 일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매일매일 생활에서 적용하도록 딱 하기 때문에 따로 윤리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좋은 기업 시민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윤리경영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고 윤리적으로 한다는 건 뭐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그렇죠.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예. 일인데 예.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그런 게 되나요? 그런 면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리더십 교육을 계속 회사가 시키는데요. 그 리더십의 핵심을 이분들은 첫 번째 정직성을 제일 먼저 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래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실현해 가고자 하는 확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을 쭉 영위하고 그 비전을 실현하는 많은 그 장애나 도전이 있는데 그 도전을 극복하고자 하는 용기 이거를 뽑는데요. 이 세 가지의 핵심의 리더십은 교육해서 가르쳐서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소양을 가진 인재를 뽑아가지고 회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분들이 가진 그런 소양을 계속적으로 잘 유지 발전되도록 돕는 역할을 회사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저희가 문화나 토양과 환경을 조성해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김 사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국적 기업, 세계적인 기업을 배운다는 건 그 기업들이 경영도 잘하지만 바로 우리가 교과서에서만 듣고 현실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던 거를 실천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해주는데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교수님 말씀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다국적 기업이라는 회사는 세계 수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 또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거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류가 가지는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하고 정직하고 바른 그러한 기준하에서 사업을 안 하면 그 회사가 다국적 기업으로 계속 커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라든지 갖고 있는 목적 자체는 어느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같이 느끼고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그 자원과 그 리더십이 그러한 일을 매일매일의 일상 업무에서 실현을 해가야 되는데 그 실현을 하지 않고는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환경을 가진 임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없고 리더십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로벌 CEO란 경쟁력 있는 그런
능력만 가진 게 아니라 예. 정말 그 노블 퍼포스, 예. 고상한 목표를 가진 예. 이런 그 따뜻한 마음과 예.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경영자가 필요하다 예. 하는 걸 아주 우리 김기용 사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아주 너무 좋은 말씀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김기용 사장님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글로벌 리더가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하는가를 아주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셨을 거고 또 앞으로 제2, 제3의 김기용 사장이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그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